일단 이 하나담도 최근에 팔렸어요. 평당 2억 1천만 원. 평당 2억 1천만 원? 네. 지금 저희 면적 정도 찾으려면 저희가 들어간 가격의 2배 가까이는 줘야지. 2배? 오늘 한남동이 나왔네요. 한남더일 뒤편 한남 리텐시하고요. 왼쪽이 저쪽이 하나담 건물이고 한남더일 뒤편 상권은 우리가 한 번도 안 했더라고. 더일 뒤쪽 상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이 하나담도 최근에 팔렸어요. 평당 2억 1천만 원. 평당 2억 1천만 원? 네. 여기 이종 아닌가요? 이종이죠. 여기가 더 웃긴 게 저 건너편에 무슨 약국 들어간 건물이 평당 2억 5천에 팔렸어요. 한남대교 넘어가는 오른쪽 알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텐데 사실 지금 평당 2억 5천, 2억 1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를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사동에서 청담동 가는 그 대로변에가 뭐 3억, 3억 5천 이렇게 호가가 올라 거래가 되는데 거기는 또 상업지에, 노선 상업지에 막 이렇잖아요. 20층까지 올릴 수 있고 15층까지 올릴 수 있고. 근데 여기는 이종지구 지역이란 말이야. 그리고 남산 경관지구에서 높이 못 올려 어차피. 근데 어떻게 이종지구 지역이 2억 1천만 원이 팔려요? 평당? 한남동이니까요. 아니 왜? 저도 이제 한남동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이 동네가 좋아요. 교통도 너무 좋고. 너무 좋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고급 주거지들도 많고 앞으로 계속 들어올 거고 살기가 또 좋아지고 있고 좋아질 텐데.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상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산대로 상권이 더 좋잖아. 여기 이종주거 지역이면 200%, 도산대로는 뭐 400%, 500%까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치면 도산대로가 예를 들어 3억 5천에 팔렸다. 여기가 만약에 2억 1천에 팔렸다 라고 했을 때 용적률이 2배가 차이가 나는데 가격 차이는 거의 안 난단 말이에요. 수익성을 가지고만 판단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요즘에는 감성이죠. 감성이라고? 네, 트렌드가 바뀐 것 같은 게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꼼꼼한 수익률과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매입을 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직접 내가 쓰는 목적 같은 경우는 더 주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핵심적인 위치에 그냥 묻어놓는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묻어놓는다? 근데 한남동은 남산 경관지구가 풀리지 않는 이상 여기는 막 3종이나 뭐 준주거로 갈 수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인플레이션의 효과예요. 최근에 뭐 다 올랐다 보니까 뭐 땅값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올라간 거고 요즘에 웬만한 대로변은 다 2억이에요. 이제는 1억짜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오른 것 같아요. 부동산 자체가 예전에는 집값이 먼저 확 올라가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뒤따라갔는데 집값이 올라가는 상태로 정체가 돼 있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이제 집값이 거의 다 오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시장은 수익률과 미래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로 기결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거품일 수도 있겠네요. 거품일 수도 있는데 또 재밌는 게 임대료가 또 많이 올라요. 강남에 있는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거의 0%에 가까워요. 굉장히 공실률이 떨어지고 근생 같은 경우는 좀 공실들이 있긴 한데 실제로 근생도 알아보면 좋은 위치 괜찮은 건물들은 임대료가 너무 높아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선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땅값 못지않게 임대료가 올랐다 보니까 저희 오피스 같은 경우도 그때 안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알파카 네, 그렇죠. 지금도 거의 3천 내지 않아요? 지금 많이 되죠. 근데 이것보다 더 비싸다고요? 저희가 일단 들어갈 때 자체가 다른 데보다 좀 괜찮은 데를 싸게 잘 들어갔어요. 지금 저희 면적 정도 찾으려면 저희가 들어간 가격의 2배 가까이는 줘야지. 2배? 그래서 요즘 오피스 임대료가 제가 그냥 체감으로 느낄 때는 한 20, 30%, 30, 40%는 충분히 오른 것 같아요. 아, 임대료 협상 과정이나 이런 거를 옆에서 이렇게 보면 실제로 그런 것들이 시세에 좀 반영이 돼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오피스는 특별히 더더욱 그런 것 같고 근생 같은 경우도 임대료 진짜 높아요. 아, 그럼 우리도 서교동이 되게 잘 산 거야? 잘 샀죠. 결국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사실 러시아전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되게 우려가 많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미준에서 조금 금리 인상을 약간 늦췄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지금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니까 조금 부동산 시장도 살아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희도 작년 대비 오늘 날짜 이제 4월 달인데 저희가 3월 달 매출표를 보니까 작년보다 좋더라고요. 분위기가 작년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이 정말 불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그 못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1월 달에 올해 전체적으로 조금 침체가 돼가지고 올해 전체 스코어가 저희가 좋지 않겠다. 그러니까 매출도 그렇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줄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2월 넘어서고 딱 대선 끝나고 하니까 이제 확실히 풀렸어요. 원래 근데 지금이 좀 성수기고 피크 타임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좀 그렇게 변한 느낌입니다. 뒤쪽에 한남타치 있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조소당로 쪽으로 가는 그 되게 가파른 오르막길이고요. 그리고 이 뒤쪽 한남 더힐이 있어요. 근데 더힐 저쪽으로 가면 이제 호문 쪽이고요. 이 동네는 저도 한남동 살면서 되게 자주 오는 동네라서 잘 알고 있는데 이 동네는 그러면 여기 이면도로잖아요. 여기는 뭐 얼마에 거래가 되나요? 여기 실제로 거래된 거는 뭐 1억 3천까지 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가 금수복급 아시죠? 원래 부산 쪽에 있는 회사인데 근데 서울에도 부동산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지고 계시고 이 뒤에는 이제 손혜교 씨 뒤에 골목 있잖아요. 이따 한번 돌아보면 되는데 연예인들 회사들 이런 데서
이쪽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무신사에서도 이쪽에도 샀고요. 일단은 실거래 됐던 거는 제가 알기로는 1억 3천 정도 선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호가는 보통 한 1억 5, 6천? 1억 7, 8천? 저 장기적으로 여기 2억 갈 것 같아요. 여기가 2억 가면 대로변은 3억 이상 간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도산대로는 얼마나 가야 돼? 5억 가야 되나? 최근에 그 도산대로에 그 파라다우스들이 갖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4억 넘어갔다고 평당 들었어요. 4억이. 네. 아 진짜 인플레이션이 무섭네요. 그렇죠. 지난 그냥... 한 1년 동안 20-30% 정도가 한 번 더 펌핑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한남동 상권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더일 뒤에 상권이랑 나인원 뒤에 상권이 좀 다르거든요. 나인원 뒤에 상권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들이 많았고 덩어리가 작아요. 평수도 작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개발을 하기 쉽고 땅값이 예를 들어가지고 1억 5천이라도 40평 1억 5천 6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손바뀌면 쉬운데 이 지역은 규모는 좀 크잖아요. 네. 필지 규모 자체 거의 다 100평 가까이 되니까 무조건 여기 동네는 다 100억대거든요. 적어도 100억대 200억대니까 확실히 손바뀜 되기가 쉬운 금액대는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건물이 뭐 새로 지어지거나 막 업그레이드거나 이런 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메인도로 말고 골목골목들로 오히려 조금 더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어차피 블록이 작아요. 그래서 이 블록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이 동네끼리 노는 그냥 그런 상권으로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둘러보면 그 나인원 뒤에 후문 쪽에 그 요즘에 되게 핫한 그 상권이 이태원하고 꼼데가르손길하고 연결이 돼 있고 건너편에 리움미술관 쪽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저는 거기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걸어 다니기 때문에 변화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근데 더일 뒤쪽 후문 상권 같은 경우는 원래 나인원 뒤쪽 상권보다 먼저 생겼는데 여기는 확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항아리 상권 같은. 맞아요. 완전 항아리죠. 왜냐하면 저기 나인원 사시는 분들 여기 되게 가깝잖아요. 일부러 여기까지 안 오게 돼요. 상권의 확장성이나 구조를 봤을 때는 나인원 쪽이 상권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훨씬 저쪽이.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 담장 쪽에 바로 맞다니 이런 데는 되게 대지가 작던데. 이게 원래 배우 이종석 씨가 갖고 있던 건물 이거 팔고 나인원 사셨어요. 뒤에는 이제 글러브 엔터테인먼트라고 엔터테인먼트.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여기는 너무 고립돼 있지 않나? 사실 여기를 뭐 수익용으로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꼬마 빌딩 하나 샀다. 이 동네 왜냐면 덩어리도 작잖아요. 근데 한남동 이쪽에 거래가 되게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수요자가 많아요. 이 동네에 사고 싶어요. 왜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일단 자기 여러 가지가 가깝고 직접 사용하는 목적인 분들도 많고. 우리가 아는 형은 나인원 사는 그 형은 그냥 집에서 가깝다고 샀잖아. 맞아요. 거의 그 느낌이에요. 이게 송혜교 씨 거예요. 제가 어떤 거? 요 건물? 위치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근데 이거 1억 1천인가 1억 2천인가? 평당? 아무튼 꽤 비싸게 주고 사셨는데 여기도 신축이 올라가고 있네. 이쪽은. 이렇게 조용하게 쓰기에 미용실 같은 거나 음식점이나 이런 거 쓰시지 않을까. 근데 여기가 조용해서 좋긴 한데 실제로 유동인구가 절대 많이 오는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발렛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딱 그런 거예요. 그냥 나 사람들 별로 안 다니는데 가서 먹을래. 좀 조용한데 그리고 이 동네에서 뭐 먹고 그러면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고 그냥 감성 근거는 없지만 그렇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10몇 년 전에 청담동에서 밥 먹자 해놓으면 뭔가 있어 보이고 막 이런 건가? 이쪽 골목이 사실 최근에 많이 팔렸던 거거든요. 메인도로가 비싸니까 이면도로가 막 6천, 7천 막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많이 들어와서 여기 사신 거죠. 그 당시에 저거 영정 씨가 한 6천만 원에 사라 그러지 않았나? 맞아요. 그때 샀으면 2배 이상 그렇죠. 2배는 됐겠죠. 지금은 이제 골목도 한 1억은 하니까.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저 2년까지 1억이 넘게 거래가 되지? 사실 이 동네가 성장해서 그랬다는 것보다도 저는 그냥 인플레이션 효과인 것 같아요. 한남동 뒤에 상권 돌아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평가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좀 담아보면 어떨까요? 일단 건축행위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지어지면서 더 약간 특색 있고 재밌는 가게들 그다음 오피스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전망은 나쁘지 않고 계속 좋은 지역인 것 같고 지역 자체가 수익성을 엄청 기대하고 매입하는 그런 동네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투자성 묻어놓고 난 이 동네 건물을 갖고 있어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죠. 강북의 가장 핵심지가 한남동인데 그렇죠. 핵심지에 이제 땅을 내가 사놓는다 이런 개념이 또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그 핵심 지역을 다들 갖고 싶어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수요가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거를 좀 기대해가지고 투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저기 내가 궁금한 거 하나. 더일 뒤쪽 상권은 지금 근생 위주로 이렇게 상권이 많이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꼬마 빌딩 위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 대로변 쪽 있잖아요. 독서당로 쪽에 유엔빌리지 가는 길도 그렇고 거기는 사실 진짜 동떨어진 상권이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거기는 상권이라고 말하기보다도 그냥 동네 길이죠. 동네 길? 네, 동네 길. 저기를 뭐 특별하게 이용할 만한 동네는 아니거든요. 투자성은? 그럼 여기에 투자성, 향후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 땅값이 올라가는 거에 발맞춰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가장 프리미엄한 지역 중에 하나다 보니까 가장 사람들이 계속 선호할 거고 끊임없이 수요는 있을 거다. 그렇죠. 끊임없이 대한민국에서 수요의 지수 뭐 순위를 매긴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1부터 10이라고 하면 여긴 최소 9 정도는 되는 지역이죠. 적게 잡아줘도 8, 많이 잡아주면 9 그 정도로 좋은 지역이라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차피 투자를 하실 때 내가 3이나 4나 5짜리 갖고 있는 사람은 빨리 팔아서 8, 9, 10으로 갈아타야 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만 똑같네. 네,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투자 가치로 10에 가까운 건물들을 살 수 있을지 그거를 고민하는 게 블루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뭐 강남에 준하는 블루칩 중에 네. 하나일 수도 있겠네요, 이쪽이. 준하고 요즘에는 오히려 강남의 웬만한 지역은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뭐 3대장이라고 하면 도산대로, 그다음 한남, 성수. 도산대로는 또 높게 짓고 성수도 중고급지 높게 짓는데 여기 이종인대로 참 그게 신기해요. 여기가 확실히 주변에 진짜 부자들이 많이 사는 거잖아요. 소득 수준이 높다 보니까 확실히 그 거주지 가까운 소득 수준에 있는 건물들에 대한 장점인 거죠, 이게. 더일 내가 똑같이 살고 있는데 친구랑 같이 얘기하다가 우리 건물도 앞에 있는데 우리 건물 가서 이차할래? 그러면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사실 이 동네에다 건물 사는 게 큰 돈이 아니니까. 맞아요. 네, 오늘 더일 뒤쪽 골목길 상권 둘러봤는데 전망까지 맞아요. 해봤습니다. 잡다하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